의사 쌤이 그냥 집에서 정확히 써야 왜 나왔어 그럼? 수업 들어가야지. 내가 뭐라고 했어? 어차피 순수 이거 이론 설명 듣는 게 중요하면 네, 이러시면 나와요. 자, 70번을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는 일단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먼저 있어요. 2차 함수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점에서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고 걔랑 원점 두 개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근데 이 2차 함수를 원래 먼저 그려야 되는데 제가 원을 먼저 그릴게요. 그게 더 쉬워서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이 점이 먼저 찍히고 2차 함수가 원래 있고 이 점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원점과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그리면 원이 그려져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구하라 했냐면은 중심 C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거예요. 이 점이 원점으로 한 수 가까워질 때 그럼 점점 원이 작아지겠죠? 네. 이 점이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은 원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작아지는데 그때 중심좌표 어디로 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제가 일단은 0,10이라고 잡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원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푸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얘 위에 있는 점을 a, 2a 제곱이라 잡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y는 2x 제곱이니까 네. 줄 사이의 거리랑 이 거리랑 같겠네요. 네. 반지름이니까 일단 관계식을 쓸게요. 그래서 먼저 C라는 거리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이랑 같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리미트 자, A가 0으로 갈 때죠. A가 0으로 가야 이 점이 원점으로 가겠죠. A가 0으로 갈 때 C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A가 0으로 갈 때 C는 어떻게 되는 데가 궁금한 거잖아요. 말을 쓰면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어색하죠. C를 A에 대해 표현해 봅시다. 즉, C는 어쩌고 A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A랑 C밖에 없잖아요. 전개해보면, 제곱을 하고 전개하면 뭔가 이상하다?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네. 시제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A제곱으로 약분이 되니까 A제곱으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A제곱 약분 해봤더니 그렇죠? C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C 넘기고 C는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4분의 1. 네, 다시 왔어요. 네, C는 이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C가 우리 이 친구 여기 A가 0을 할 때 C 값이 궁금했는데 C가 4분의 1 더하기 A 제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C가. 네. 자, 근데 어쨌든 A 0으로 가니까 4분의 1로 가겠네요. C는. 중심 4분의 1, 0,4분의 1로 가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요게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됐죠? 사실 형의 표정을 모르겠네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함수가 뭐가 중요한 거 할 때 왔네. 가장 어려운 거 같았어. 71번 문제가 질문이 가장 많던데요. 거의 틀렸던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반지름 인자리 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이제 4 이하인 L을 그렸대요. 합시다. 좀 어떻게 그려볼까요?
심각해. 기회가 많다고 하는. 기회가 안 나오는 거지. 걔네가. 제수의 기회가 많아요, 맞죠? 아, 그래? 제수가 자유롭잖아요. 모든 교육제니까 공부를 좀 버려도 1등급이 나온다. 근데 이게 항상 너네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사람 심리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 적당히 공부해도 1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애들 공부 진짜 대충해. 더 안 나와 그래서. 진짜야 진짜. 더 안 나와. 심리가 원래 그래. 너네 때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학력이 좀 위에 세대보다 떨어지는 게 있다면 위에 세대는 1등과 2등이 다르고 2등과 3등이 다르거든. 너네는 1등부터 12등이 똑같잖아. 딱 그만큼만 공부해도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어쨌든 생기다 보면은 적당히만 하게 돼. 돼. 너네는 나름 그래도 힘들잖아.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너네 위에 쪽은 엄청 더 힘들었겠지. 네. 저 수학 100분위가 학원 100분위로 누구인데? 수능 원이 높다고? 네. 그래 잘했어. 알았어. 우리 한결쌤이랑 좀 싸웠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한결쌤이랑 좀 싸웠네. 네. 일단 인월비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극한 문제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은 이게 극한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컸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냐면요. 중학교 때 처음 2차 방정식 배울 때는 근해공식 쓰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막 2분의 루트 어쩌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근해공식 쓰는 문제는 왠지 잘못된 길인 경우가 많았죠. 근해공식을 쓰게 되면은 뭔가 이거 잘못됐고 자꾸 그걸 안 하게 되고 더 좋은 방식을 찾았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극한 쪽은요. 근해공식을 좀 쓰는 걸 많이 좀 선호합니다. 이 문제가 근해공식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왜 근해공식을 쓰는 걸 선호하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리미트 문제 풀 때 루트가 들어있는 문제 은근히 있고 걔네 유리화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유리화 같은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은근히 근해공식을 쓰는 일들이 잦아지게 돼요. 생각보다 많아져요. 의외로 고3 때도 많아요. 고3 때도 그 수열의 극한 배우잖아요. 그쵸? 무조건에서. 그때 은근히 많아요. 근해공식이요? 네, 근해공식을 진짜 근해공식 쓸 것 같지 않은데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많이 낚여요. 그때. 뭐지? 진짜 근해공식이라고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진짜니까 말을 하지. 자, 볼게요. 제가 근해공식은 그렇다 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얘의 넓이를 구할 건데 위에 거 사중에 넓이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대칭인 거라. 그럼 보세요. 제가 이 길이는 뭐 R인 걸 알고 높이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좀 고민이 들거든요. 네, 이 길이는 R이 맞잖아요. 그렇죠?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잠깐만요. 예, 어차피 R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네. 넓이를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높이는.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 길이를 T라고 할게요. 근해공식은 잠깐 얘기한 거 여기 R-T라고 할게요. 이 거리는 R이죠? 이 거리는 2일 아니네. 이 거리 뭐야? 몰라요. 아하. 예,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어쩔 수 없네요. 지금부터 이런 짓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도형으로 풀고 싶었는데 도형은 안 되니까 그럼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뭐밖에 없냐면 자, 이 친구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라면 자, 이 아이는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렇게 원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걔네들의 연립을 할게요. 자, 밑에서 위를 빼면 4x 더하기 4는 r제곱 마이너스 4니까 우리 x좌표가 나왔어요. x좌표 나온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누구의 x좌표요? 네, 교전 x좌표요.
근데 구하고 싶은 교점의 y좌표거든요. 다시 얘를 y가 나오겠죠? 그렇죠? 대입을 해보니까 y의 제곱은 4-x의 제곱인데 x가 이거니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울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가 좀 예쁘게 나면 되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r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이 면과 4는 없어지니까 됐죠. 네. 이게 y좌표입니다. 자, y좌표 구하는 게 끝이 아니죠. 자, y좌표 높이 구했고 이변 r이니까 r을 곱하고 2분의 1은 안 곱할게요. 왜요? 2배 할 거니까요. 어차피. 자, 이게 SR입니다. 그러니까 근해공식은 안 썼지만 이렇게 연립방 형식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한 쪽은 약간 되게 그 엄청 플레인한, 그러니까 정통적인 좀 별론데. 굉장히 어렸을 때 맨 처음에 풀 때 부수적인 풀이 방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신박한 거 말고 그런 풀이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푸는데. 자, 이 친구에다가 루트 4-r이니? 아니면 4-r이니? 이걸 나누고 리미트 r이 4고 할 때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지금 r4가 쌓을 건데 어차피 이게 0으로 가는데 이 약분 됩니다. 위에 거 잠깐 r제곱 하나 빼볼게요. 그렇죠? r제곱을 r로 하나 뺐고 그 다음에 이거 16분의 1로 묶어서 앞에 4분의 1 잠깐 뺄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이 됩니다. 위에 남는 거는 4 플러스 r만 남겠네요. 약분했으니까. 좋죠? 자, 이제 분모 영의가 없어졌으니까 4를 마음껏 대입할게요. 4 곱하기 루트 8입니다. 8은 튀었죠. 정답입니다. 되었으니까. 제가 이 극한의 활용 있잖아요. 얘는 학교 시험에 문제 무조건 한 개 나오는데 극한의 활용,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나오겠죠? 네, 항상 이제 여러분들 2달 좀 뒤에, 네, 2달 정도 뒤에 문제 또 중간고사 볼 거예요. 예, 윤기가 항상 하는데 어쩔 수 없죠. 2달 뒤에 중간고사입니다. 2달 좀 더 뒤에. 9월 말쯤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7월 말이에요. 7월 말쯤 안 됐는데 네, 2달하고 10일 뒤쯤에 중간고사 시작이거든요. 또.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냥 아예 그 모든 걸 머릿속을 비우고 2학년은 원래 힘들다 인정하시고 2학년 때 노는 건 싹 다 포기한다 하고 하시다 보면은 나오실 거예요. 네. 나도 왜 이런 마음이야. 방학 때 있잖아. 나는 방학 때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2시부터 쭉 수업이긴 한데 9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면 11시 반까지니까. 다음부터는 12시 반부터니까 11시 반까지 11시간 근무하면 되겠지. 11시간 근무를 할 건데 11시까지니까 10시간 반, 11시간. 근데 방학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평상시에 좀 놀던 거 있지, 좀 쉬던 거, 어떠던 거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해. 그걸 자꾸 갈망하면 나만 괴롭거든. 어차피 나는 수업은 해야 되고 내가 그거 노느라고 너네 수업을 제꼈어. 현우처럼 나 비 오는데 축구하느라고 다음에 제꼈어. 혼자 치자. 근데 현우는 제껴도 돼. 내가 제끼면 여기 10몇 명 싹 다 수업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지. 소리 없어. 근데 이제 이걸 평생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좀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차피 평생 할 거니까. 근데 내가 너네였으면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번 연도만. 그냥 기분 좋게 할 것 같아. 평생 해야 돼서 벌써 머리가 아픈데. 아휴, 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속에 관련된 걸 좀 할 거고요. 괜찮아요? 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할까요? 우진이가 하나 했으니까. 안 돼요.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먼저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정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는 네. 소리 다 같잖아요. 원래 하던 애들
근데 애초에 그만둘 때는 마음을 먹으면 그 죄송하다 하고 뭐 하고 하겠지. 근데 결국 또 학원이 여기밖에 없는 거는 아닐 거고 그쪽 입장에서. 근데 물론 나는 이제 당연히 더 좋은 선생님이나 괜찮은 쌤들을 준비해 놓고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쯤 되면 나도 이제 할 만큼 힘든데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준이가 빨리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보세요.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이것도 포인트예요. 포인트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x는 a에서 fx, gx가 모두 연속일 때고요. 이 얘기는 fx라는 그래프가 x는 a 지점에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거고요. gx라는 그래프가 x는 a 지점에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때, 즉 둘 다 연속일 때 두 i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생기는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fx 더하기 gx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볼래요? fx가 만약에 x 세제곱이고 네가 x 제곱이에요. 그럼 둘을 더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이런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얘네들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었다면 이 둘이 x는 a에서 연속이었다면은 새롭게 뭔가 조합되는 사칙연산으로 조합되는 얘네도 연속이에요. 단 여전히 하필이면 x는 a에서 나누기 쪽에 있는 분모 쪽에 있는 gx가 하필이면 x는 a에서 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쌤 극한값은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연속이라 했잖아. 극한도 0이겠지. 그러니까 얘만 딱 써도 돼. 하필이면 gx가 하필이면 x는 a에서 함수값이 0이잖아. 하필이면 여기가 x축이잖아. 그럼 이제 둘이 나눌 때 뭐 f a g a를 써줄 건데 a 점에서 이거 예분의 얘를 쓸 건데 분모 0 되니까 그때만 불연속이 되는 거야. 분모 0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봐봐, 이런 애들이 있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니 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애들이 이제 한두 번은 있는데 옛날이긴 하다. 네,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걸까요? 너무 귀찮아. 여보세요? 아니 쌤, 제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 이 친구가 0이어도 연속인 경우가 있다. 자 보셔라. fx가 x-a의 제곱이고 gx가 x-a 라고 치자. 자 나누면은 이 두 개 나눈 식은 x-a 되지 않느냐. 분모 약분 되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나눈 gx분의 fx 이렇게 식이 나올 거니까 이거 x는 a에서 여전히 연속 아니냐? a에서 연속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왜 하냐? 원래 형태가 그럼 원래 형태가 뭐야? 그 x a 분의 x a.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건데? 그거는 x a라는 함수 위에 a만 빵도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뚫린 거잖아요, 결국. 그쵸? 이거 연속이야? 아니야. 이거 함수값이 없잖아. 이거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약분됐다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어도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있는 애가 0이 된다면 x는 a에서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약분을 해주던 말던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그림으로도 나오잖아. 현중학생 얘기해서 뻥 뚫려 있잖아. 안 나눠지면 더 말이 안 돼. 치솟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들어봐. 연속함수의 성질이 얘네 둘 다 모두 그 포인트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사칙연산으로 다시 재조합한 함수들이 나왔어. 그럼 걔네도 연속일 수 있어. 딱 하나 뭐 나누기 할 때 분모 하필이면 함수값이 0만 아니면 돼. 0분의 가 나오지만 않으면 돼. 이해했어? 그리고 자, 난 얘보다 이 성질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연속함수는 성질이 진짜 쉬워. 둘 다 연속이면은 앵간히 조작해도 연속이야. 그리고 봐봐.
예를 들어 x는 a에서 한 포인트 말고 이제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모든 점에서 연속이래. gx도 모든 점에서 연속이래. 그럼 둘이 뭘 조합하면 다 연속이야. 둘이 조합하면 연속이야. 분모 0되는 것만 빼면. 근데 문제가 이거야. 합성함수일 때가 중요한 거야. 이때. 자 그럼 지금 잘 들어봐.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이제 모든 실수 말고 포인트로 할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그리고 이 합성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둘 다 한번 물어볼게. 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빠르게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전제는 저거야.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들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애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뭐는 연속이고 뭐는 연속이 아닐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x가 a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좀 물어보고. 이 합성함수가 이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기억번이 나온 거예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렇다면 자 합성함수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참고지. 이것도 합성함수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참고지. 나왔어요. 자 이제 참 해볼게요. 거두시랑.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연속이 맞다. 손 들어주세요. 얘 눈치 보지 말고 손 드세요. 2명, 3명, 4명. 얘네 왜 눈치를 봐? 네, 오케이 4명, 주한까지 5명. 찍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유는 있어야지. 5명. 거짓 손 들어볼게요. 거짓이다. 자 오케이 세영아, 지인 선택을 해줘야지. 지인 거짓이에요? 세영이는요? 참이에요? 왔어요. 내리세요. 네. 나머지 할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잠깐만 이게 바뀐 친구들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봐. 얘는 참여했는데 얘는 거짓으로 바뀌었거나 이거거나 바뀐 사람이 있니? 이렇게 뽕을 안 해. 없는 감정이야. 없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 없다고 하자. 자 들어봐. 일단 거짓이에요. 정확히는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그게 왜 모르는지 보여드릴게요. f의 gx라고 되어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랑 그 다음에 f의 g의 a라고 하는 거랑 같아야지 x는 a에서 연속인 거잖아요. 이 합성함수가. 그것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g에다가 a를 넣었더니 얘가 y 값이 b가 나와.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에 먼저 적용되면 얘는 b가 나오겠네. 그리고 나는 f b의 선을 보게 될 건데 예를 들어 fx가 자 a에서는 연속이 잘 맞아. 근데 x는 b에서는 불연속이야. 그럼 내 입장에는 잘 봐. 자, x가 a의 양수로 왔대. 우극한을 봐봐. 그러면은 b보다 아래쪽에서 오겠네? b보다 아래쪽에서 와. b의 좌극한 이 값이 나올 거야, 첫 번째로. 얘는 이 값이 나와. 자, x가 a의 왼쪽으로 온대. 그러면은 gx의 a에서의 좌극한은 b 플러스야, 그치? b보다 크지? b보다 크면 b의 오른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미 왼쪽부터가 좌우가 달라. 이해했어?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합성함수에서 니네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봐봐. fx가 a를 넣었을 때, ga를 넣었을 때 ga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ga가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ga는 하여튼 b입니다 라고 하다 치자. ga가 b가 나오면 f는 겉함수는 b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지. 이해했어? 합성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속함수는 진짜 x는 a를 보면 돼. x는 a에서 연속인지 보면 돼. 바로 x 봤잖아. a를 봤잖아.
A를 있는 그대로 받는 친구니까 얘는 A에서 연속인지 보면 되는데 겉함수는 그 A에서의 이 친구의 치역 있지. 치역이 이번엔 얘한테 정의역이잖아. 속함수의 치역에 대해서 거기서 연속인지를 확인해야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속함수랑 겉함수를 좀 따로따로 봐줘야 되는데 속함수는 당장 그 점에서 이렇게 해야 돼. 겉함수는 그 속함수의 치역인 부분에서 연속인지 확인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윤기 잘 넘어간다. 윤기 너 왜 뒤로 가서 자? 너 뒤로 왜 갔어? 그럴 거면은 노는 모습 보이면 바로 여기야? 네. 오케이 알았어. 그냥 미리 와도 돼. 됐죠? 합성함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시험 문제 연속 부분에서의 필러 문제 합성함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생각할 때마다 여기가 머리 쓸 때가 많아요. 합성함수가. 얘도 마찬가지죠? 봐봐요. x는 a에서 연속인지 궁금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래. 오케이. 근데 얘 넣었더니 얘가 c가 나온대. 그럼 gx는 c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a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서 연속인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얘는 대충 설명했지만 얘는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애들이 여기서 왜 필요한가요? 네, 근데 봐보세요. 자, 얘네가 거의 무조건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합성함수가. 언제냐면은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g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은 얘네도 연속이에요. 왜냐면은 gx의 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차피 또 연속일 거예요. f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그쵸? 치역이 뭐가 나오든 어차피 연속일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편안하게 다 연속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됐죠? 그러면요. 네. 얘가 연속일 때 제가 연속인 거 알려주세요. 이게 연속일 때 제가 연속인지 알 수 있냐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것도 얘가 연속이라 해도 각각이 모두 연속인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깐 볼까요? 뭐 하나만 해봅시다. 성현이가 궁금하다 했지? 이게 gx로 할게요. 여기 b라 할게요. y좌표. 자, fx는 불연속이에요. b에서. fx는 b에서만 봐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제가 f의 취약성을 할 거니까 중요하다. 이런 문제 킬러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건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자 그냥. 성현이가 질문했으니까. 봐봐. 일단 성현이 봐봐. 나는 이거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거야. 연속이야. 근데 fx는 이렇게 잘릴 수가 있어. 보여줄까? 봐봐. 얘가 일단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살펴볼게. 자, 이것만 좀 확인해볼게. 이 값을 일단 내가 3이라고 할게. 얘는 1이라고 하고. 봐봐. 자, 먼저 얘 먼저 구하자. GA는 B가 나왔어. 그러면 FB가 나와야 되잖아. FB 3. 자, 봐봐. 자, A 플러스로 갈게. 자, GX. A에서의 우극한 누구야? 좀 크. B풀이네. 자, B풀 얼마야? 3이네. 자, 다시. GX. X A의 좌극한 얼마야? 좀 큽니다. B풀이네. B보다 크네. 얼마야? 또 3이네. 연속이네. 그 H점에서 연속이 될 수 있네. 사실 거기만 연속이면 나머지 지점들은 어차피 다른 그 정의역 값들을 낼 거 아니야? 여기 다 B보다 큰 값들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B보다 큰 쪽은 싹 다 연속이면은 다 연속 나오겠죠 어차피. 하지만 fx는 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 대충 이해했어? fx 잘려도 돼. 합성함수는 연속일 수 있어. 보내줄 수 있어. 현수가 약간 이해가 안 돼. 이 A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랬잖아. 문제 좀 풀어봐야 알 것 같긴 해. 네. 좀 어렵나요? 사이가 정리까지 하고 그냥 숙제는 낼게요.
네, 다음 시간에 숙제를 많이 풀었어요. 조금 빨리 푸는 걸로 해야 되겠다. 네,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으니까 연속해서 시간이 걸리네. 자, 사이값 정리. 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단은 적당히만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좀 털려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아요, 차라리. 사이값 정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fx가 어떤 구간에서 정해진 구간에서 열린 구간이나 닫힌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네. 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냥 써드릴게요. 연속이면 FA, FB A랑 B 그 사이즈가 있나? 한번 볼게. 자, 그냥 사이군요. 마지막이에요. FA와 FB 사이에 값을 치역으로 하는 어떤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K는 그리고 C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C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C는 하필도 AB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필도 AB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쓰니까 어렵죠. 문제에 써져 있는 건 좀 더 많이 풀어드린 건데도 어렵죠.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 문제는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종류가 딱 이래요. 개 쉽거나 개 어렵거나 킬러 문제의 소스, 진짜 킬러 문제의 소스거나 아니면 엄청 쉽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잘 들어볼게요. 얘들아,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연속이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 값이 1이다, 여기 값이 10이다 이랬을 때 얘네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싹 다 거치지 않겠냐? 네. 연속이니까.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모든 치역값을 다 거칠 거 아니야?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속이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얘기를 풀어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A야. X가 B야. A점에서의 치역이 1이고 B점에서의 치역이 10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야 혹시 A랑 B 사이에 어떤 정의역이 C인 애가 있는데 정의역이 C인 애가 어떤 C인 애냐면은 A랑 B 사이에 치역을 7를 갖는 정의역 C가 존재해? 라고 물어봤어 내가 너네한테. 그럼 있잖아. 아니 있어야지. 연속이다 보니까 치역을 7로 갖는 어떤 정의역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하필이면 또 A, B 사이에. 이해했어? 봐봐. 연속이 아니면 1번 이렇게 돼. 연속이 아니면 그럼 나 치자. 자 여기가 역시 A고 1이고 여기가 B고 10이라고 할게. 여기는 9라고 할게. 자 그러면 여기는 3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이 함수는 연속이 아니다 보니까 y값 7을 갖는 애가 존재할 수 없네. y값 7을 갖는 정의역이 존재할 수 없네. 얘는 사이값 정리 성립하지 못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예, 불연속이라서예요. 불연속 지점이 있어서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불연속이 있더라도 그림만 잘 그리면 실값 가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야 연속이면은 이런 애들 무조건 있어 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연속이면 심지어 불연속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꼭 A, B 사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그 C라는 값이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불연속 함수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전히 10이고요, 여전히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고요, 여기 1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약 Y값 7 갖는 애가 존재해? 라고 물어보면 있지. 여기 어딘가 있잖아, 7 갖는 애가. 근데 A, B 사이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A, B 사이에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역값이 갖고 있는 정의요. 말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결론은 양 구간 봐요. 아무런 그래프가 있고 여러분들이 A를 여기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A점에서의 함수값이 뭐 3, B점의 함수값이 뭐 8이라고 합시다. 그럼 3과 8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아무 개나를 3과 8 사이에 뭐 6 같은 값이 있다 칩시다. 그 6이라는 값을 치역으로 갖으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연속이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면 6을 치역으로 갖는 애가 존나 많은 거고, 그냥 쭉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 개 있는 거죠. 문제에서 왜 적어도 하나 있다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fx가 a랑 b 사이에서 불연속이면 무조건 반드시 그 c 시역값을 갖는 c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까 말을 했죠. 네. 설명을 했잖아. 네, 그 말 그대로 설명 한번 할 수 있어요. 저거요? 아니 뭐 이거 말고도 설명을 좀 했는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치역값을 잘 설정하면 이 그림대로 보세요. 제가 치역을 2라고 설정하면 있어요. 전 범위였어요. a랑 b의 치역 사이의 전 범위에서 반드시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 저기 맞아요. 이름을 맞아 A, B 선택으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A, B 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A를 최저, B를 최대라고 했을 때 그냥 1에서 10 사이를 다 볼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치역이 아닌 건 맞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공간 상관하는 게 아니라 제일 그러니까 A에서의 값, B에서의 값,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없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죠.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일단 수업 끝나고 했어. 그래요? 자, 일단 보세요. 그리고 이 사회과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근이랑 관련된 거예요. 별표하는 애들부터. 이게 더 중요하니까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근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fx가 2랑 4 사이에서 혹시 근 가져?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fx가 연속인데 연속이래. 연속 줬어. 뭐 다한 함수야? 아니면 줬어. 근데 2랑 4 사이에서 근 가져?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2에서의 함수값이 혹시 부호가 뭐냐? 예를 들어 음수. 4에서의 함수값이 혹시 부호가 양수라면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근은 같죠. 연속일 거니까. 그러니까 근을 물어볼 때는 보세요. 이 구간의 양 끝에 치역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냅다 2 대입하고 냅다 4 대입해서 부호 따지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좀 더 다르게 문제가 나오지만 어쨌든 근 가지냐고 물어보면은 저 구간의 양 끝에 치역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네. 결론은 근이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이래야죠. 2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양 구간 끝에 2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여야죠.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음수면. 그럼 무조건 근이 있죠. 한 개만 맞을까요? 아, 모르지. 존내 많을 수도 있어. 연속이니까. 몰라. 적어도 한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 정리까지 해봤는데 원래 오늘 대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왜 그냥 약간 이렇게 늘어졌지? 왜 늘어졌을까? 근데 숙제 내버리고 싶은데 안 될까? 잠깐만요. 뭐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설명은 다 해서 딱히 없는데 29번 정도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 29번 정도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배운 대로 푸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나머지는 정의를 쓰든 뭐를 쓰든 하시면 되고 29번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얘들아, 사회학 정리 내가 이번에 좀 힘줘서 알려주고 있거든. 그래도 뭔가 열심히 결과는 좀 적당히 알려주지만
이제부터 너네도 어려운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되니까. 29번 문제가 너무 중요한 유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풀어본다기보다는 문제 앞에 칠판 보는데 집중해 주세요. 이 문제는 뭐 일단 RPM에서 푼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봤을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래요. 29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연속이래요. 그쵸? fx가 연속인데 식은 이렇게 줬어요. fx에 뭘 달아놨네요. 들어보세요. 주인공은 fx예요. 연속인 애라고 알려준 fx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걔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네, fx만 남기고 다 넘겨야 돼요. 아마도 이제 현수가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fx 빼고 다 넘겨야 되는 거죠. 맞지? 맞습니다. 네. 제가 깨뜨리고 다 넘기다. 네. 주인공인 얘만 남기고 넘겨야 돼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이 식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예준이가 여기 예준이가 뭔가 이상하죠. 아니 이 새끼가 어떻게 전 구간에서 연속이지? 분모가 지금 0이 되는 애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봐봐, 희망은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에서 이 친구 말고, 자, 이 친구는 어쨌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해 줬다는 건 아마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알맞게 잘 V의 값을 설정해 줬겠지, 어거지로 잘 조작해 줬겠지. 그럼 연속은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연속은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 희망은 있다 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x-1이 안 나눠지는 꼴이라서 이렇게 되면 f1 값을 아무리 설정해도 절대 연속이 될 수 없죠. 그쵸? 그니까 이 그림인 것 같다. 어쨌든 fx가 이 그림이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내가 1만 잘 채워주면 되겠다. 그럼 연속 만들 수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래프에 대한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수트를 딴 데서 배운 친구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프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연속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왜 얘가 약분돼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혼자 배울 때는 일단 약분해야 되니까 했거든. 일단 얘가 1 넣으면 0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했거든. 이유는 모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유를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유를 알게 됐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얘가 약분되는 거에다가 추가로 여기 값도 알맞게 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은 약분이 돼야 되니까 위에 게 1 넣으면 0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죠.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돼요. 1 넣으면 0이니까 그렇죠. 네. 뭐 조리제법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겠죠.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인수분해 니네 알아서 하시고. 자, 어쨌든 fx 이렇게 생겼고 약분 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여기 구멍이 뻥 뚫렸네요. 자, 이 구멍의 값은 1 넣어보면은 3 플러스 a겠네요. 그쵸? 약분하고 1 넣어보면. 그쵸? 문제에서 뭘 줬을 거예요. 그거 말고 f의 마이너스 1이 지울게요. 이제 이 그림 아니니까. 마삼이래요. 자, 저 fx 있잖아요. 이 fx. 이 fx 여기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저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올 건데 어차피 1에서만 뻥 뚫려 있지 나머지는 다 완전해요. 이 친구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값이 마삼이래요. 마일 대입하세요. fx에. 자, 마일 대입하면 마이 얘는 약분되고 마일 대입하면 1 플러스 a네요. 얘가 마삼이네요. 얘가 얼마예요? 마삼이에요. A가 마사면 여기 마일이겠네요. 그쵸? F1은 마일이 나와야죠. 일단 이제 뭐 구하는 거야? F1 구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F1 구하라는 게 뭔 뜻이에요? 여기 채울름 구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세율 너무 구해줘. 이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그냥 약간 한 주처럼 이제 꼬라지가 났어. 그러면은 여기 마일로 안 채우고 막 2로 채웠어. 그럼 얘는 불연속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운전하기 극한값이랑 똑같이 마일로 잘 채워주면은 연속 되는 거고. 되었어요? 채우는 건 내 맘이거든. 근데 나 왜 연속으로 채워야 돼? 출제자가 이거 연속으로 만들어 가야 돼. 연속이. 자, 이런 식입니다. 숙제 어떻게 되냐고요? 다 해오시면 돼요. 네. 53번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할 때 열심히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29번 말고 21번도 문제 잠깐 보면은 21번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21번도. fx가 x 마상분의 어쪽으로 생겼대. 그럼 구멍이 뚫려 있겠죠? 3에서 뚫려 있어야만 하죠? 왜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싶대요. 근데 그 뚫린 부분이 B래요. B로 채워달래요. 이거 아닙니까? 그쵸? B값도 잘 구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어요. 잘 쉬어라.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미적분 음악이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